토트넘은 1일 열린 아스톤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로써 월드컵이 끝나고 열린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 토트넘은 이번 시즌 9승 3무 5패를 기록하며 현재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히샬리송, 페리시치, 비수마, 랑글레 등 걸출한 선수들을 영입하였죠. 이러한 새로운 선수들과 지난 시즌 토트넘에게 기적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끈 명장 콘테 감독이 함께라면 토트넘도 리그 우승이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토트넘이었죠. 리그 중반이 지난 시점에서 우승은커녕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마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부터 계속 지적받은 손흥민과 페리시치 조합은 이번 경기에서도 불협화음이었죠. 공격적인 성향의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손흥민과 동선이 자주 겹쳤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후 공개된 후스코어드닷컴이 공개한 선수 평균 위치를 보면 손흥민과 페리시치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의 행동 반경이 이토록 겹치니 토트넘은 11명이 아닌 10명이 뛰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의 공격력이 죽는 것은 덤입니다. 윙백이 이처럼 올라가 버리면 수비에서도 문제입니다. 페리시치의 빈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은 평소보다 더 뛰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공간이 발생됩니다. 지난 브렌트포드 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의 지공 상황에서 페리시치는 손흥민보다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뛰고 있죠. 더욱이 문제는 비단 위치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을 향해 패스를 전달해야 할 때마다 페리시치의 선택은 늘 한 박자씩 느렸습니다. 후반 24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상대 최후방 수비수 2명 사이를 파고들 때 페리시치의 패스가 한 박자 느려 오프사이드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손흥민이 골이나 도움을 기록한 3경기는 모두 페리시치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윙백으로 나섰거나 결장한 경기들이었죠. 즉, 손흥민의 공격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부재는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같은 라인에 두는 콘테 감독의 전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콘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아직 전술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힐이 좋은 경기를 했지만 아직 어린 선수이고 강해질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우리에겐 해리 케인과 손흥민, 히샬리송, 쿨루셉스키가 있는데 이 중 2명이 다치면 문제가 생긴다. 올 시즌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탑4에 들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가 4위에 오른 것은 기적이다. 토트넘에 창의적인 선수가 많지 않다. 어쩌면 5위가 최선이다. 토트넘의 부진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다시 얻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